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TV 광고 중단 이슈에 대해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인은 말려 죽이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이버 TV 광고 대란,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왜 문제일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내용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유튜버 중 네이버 TV를 같이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거의 없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본론에서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유튜버는 이 검색 노출 알고리즘상 일반 이제 개인들도 충분히 그 노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의 영상이 추천, 맞춤 영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네이버 TV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추천 영상 자체가 일반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생산한 영상이 아닌 일반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인터넷 방송국, 그러한 이제 매체에서 생산한 것들이 대부분 메인이고요. 일단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오늘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2019년 2월부터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가 2019년 2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구독자 300명, 총 재생시간 30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광고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네이버 TV 신청을 할 때, 그리고 개인 창작자는 컨텐츠 플랫폼, 즉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나 팬 등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채널 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채널 개설한 이후에 이러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만 광고 적용을 검토를 해서 광고가 재생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특정 네이버 TV 카페에서 광고 중단 관련해서 올라온 글들입니다. 한 카페에서 올라온 글들인데, 지금 2019년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해서 네이버 TV 광고 중단과 관련된 아주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광고가 갑자기 중단되었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광고 중단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운영 현황이라든지 콘텐츠 내용이라든지 정책 위반 여부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광고도 적용을 하고 광고도 제외를 시키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재생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작권 부분도 아니고요. 콘텐츠에 대한 질 이런 부분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재생수에 대한 부분인데, 저를 포함해서 광고가 중단되었던 많은 분들이 네이버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비정상적인 재생수가 감지되어서 광고를 중단하였다 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통보를 받았다라는데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 광고가 중단되는 시점에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라고 있는데 전혀 사전 통보가 없이 그냥 광고를 중단시켜버리고, 그 전에 광고가 중단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인지되었다라든지 사전에 아무런 통보가 없이 그냥 광고를 중단시켜버리는데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재생수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언제 어느 시점에서 그런 이제 재생수가 문제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네이버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은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너는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질책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를 해야지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부분을 알 것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광고가 일방적으로 중단된 이후에 네이버에 문의를 하게 되면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M 붙여넣기 하는 수준의 답변만 일방적으로 보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지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복사 M 붙여넣기 수준의 답변만 계속 보내고 있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은 더 답답한 상황이죠. 이는 마치 어떤 상황이고 하면 가두리 양식장이 개인 크리에이터들을 모은 다음에 물을 빼서 말라 죽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 크리에이터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광고가 일방적으로 중단이 되었고 중단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중단된 시점에서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문의를 하면 복사 M 붙여넣기 수준의 답변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재미난 부분을 발견했는데 여기 보면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라고 작성했습니다만 저도 광고 정지 후에 7월 22일 날 영상을 재등록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존 영상을 다 삭제를 했고 새로운 아이디에서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재등록했는데 7월 23일 날 06시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조회를 해보니 7월 22일 날 재생수가 5건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 48시간 기준으로 하니까 7건이 재생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제가 7월 23일 06시에 조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추측컨대 7월 23일 05시 그러니까 영상을 등록한 7월 22일부터 7월 23일 05시까지 해서 총 7건 뭐 맥시멈 10건 정도의 재생수가 발생이 되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보시는 화면은 제가 캡처를 뜬 화면이고요. 7월 22일 날 재생수가 5건 그리고 최근 48시간 기준으로 하니까 7건 아무리 간대하게 봐도 총 재생수가 10건밖에 안 되는데 제가 채널 소개 기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재생수가 1000건이 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 보시면 채널 개설일이 7월 21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어차피 영상 파일은 있었기 때문에 광고가 중단된 계정에 있던 영상들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에서 새롭게 제가 네이버 TV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뭔가 네이버에서 문제 삼던 재생수 자체에 데이터가 틀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존 영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영상을 올리기 하루 이틀 전에 기존 영상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상의 조회수는 이 보시는 1144건에 반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영상은 하루 이틀 전에 모두 삭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아이디에서 새롭게 채널을 오픈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대한민국 탑 네이버에서 이러한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저는 네이버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해서 2, 3일 지나니까 이러한 답변이 오더라고요. 어떤 답변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이버 TV에 영상을 업로드할 경우 해당 영상이 네이버 블로그 등 다른 서비스에 사용되어 재생이 되었다면 동일한 영상인 경우 해당 재생수까지 합산이 되어 표기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이상했던 게 과거에 등록했던 영상은 다 지워버렸고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에서 새로운 채널로 기존에 있던 영상을 등록을 했는데 통계에 잡히는 재생수와 채널 소개에 잡히는 재생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구독자 및 누적 재생수가 달성이 되었다고 무조건 광고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널의 운영 현황, 콘텐츠 내용, 정책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계에 잡히는 재생수와 채널 소개에 잡히는 재생수가 차이가 극명하게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불편했고요. 뭐 어쨌거나 이 부분을 그냥 인정한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뭐가 문제냐면 새로운 네이버 아이디에서 새로운 채널을 개설을 하면서 7월 22일 날 새롭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영상을 등록을 했는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불과 하루 만에 하루 데이터인데 7월 23일 날 재생 목록 내 연속 재생수가 57건이나 잡혔더라고요. 57건.
재생 목록 내 연속 재생 건수가 57건이나 잡힐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네이버에서 재생 연속이 잡힐 수가 거의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일부러 작정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PC에다가 재생 목록 연속 재생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잡힐 수가 없는데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재생 목록 내 연속 재생 수가 57건이나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납득이 안 됐습니다. 하루 만에 연속 재생이 57건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데이터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재생 목록에 대한 부분이 약간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일반 이제 네이버 TV의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는 화면인데 여기 보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으면 재생 목록에 보면 영상이 9개든 10개든 전체 재생을 누르면 이 목록에 있는 영상이 연속적으로 재생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재생이라는 버튼도 있는데 전체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전체 목록에 있는 영상들이 첫 영상부터 끝 영상까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재생 건수를 네이버에서는 민감하게 보고 있고 이러한 재생 건수를 광고 적용 전에는 뭔가 광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부정행위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광고가 붙은 이후에는 뭔가 부정한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뭔가 해서는 안 될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재생 그리고 재생 목록 내 재생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하여간에 재생 자체가 광고가 중단되는 가장 큰 이유고 민감한 이유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이버 통계 자체가 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 크리에이터인 제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통계 보여드렸다시피 단 하루의 데이터인데 재생 목록 내 연속 재생 건수가 거의 60건에 육박했다라는 점 그리고 통계에서 보는 재생 수와 채널 소개에서 보는 재생 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네이버 TV의 데이터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솔루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인데 유효 재생 수와 재생 시간의 맥시멈을 걸어버리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즉 특정 IP에서 10시간을 재생을 하던 20시간을 재생을 하던 맥시멈 재생할 수 있는 유효 재생 수와 재생 시간을 맥시멈을 걸어 놓아 버리면 되는 거죠. 즉 10시간을 재생하더라도 특정 IP에서 맥시멈 1시간 정도로 세팅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네이버도 행복하고 크리에이터도 행복합니다. 다 행복한 거죠. 광고주도 행복하고. 그런데 과연 저는 의심이 드는 게 과연 네이버가 이것을 몰라서 안 했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과연 네이버가 이것을 몰라서 안 했을까? 왜 이러한 로직을 설정을 안 한 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네이버 TV 크리에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네이버 TV에 광고를 폭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데스크탑 PC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네이버 TV 크리에이터의 광고를 하루나 이틀 정도 연속으로 재생을 걸어놔 보시게 되면 아마도 추측컨대 지금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그 네이버 TV 크리에이터의 광고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폭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직이라고 하면. 지금 로직에는 폭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방송사 매체는 제외입니다. 힘없는 개인 크리에이터들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로직을 꾸준히 유지한다라고 하면 집에 있는 PC에서 특정 영상을 하루 정도 계속 연속 재생을 걸어 놓으면 네이버에서는 비정상적인 재생 수라고 감지를 해서 아무런 통보 없이 아무런 알람 메일 없이 그 특정 크리에이터 계정의 광고를 폭파시켜 버릴 겁니다. 이게 지금 네이버 TV의 현실이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네이버 TV가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적지만 소소하게 광고 수익 용돈벌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플랫폼에서 검색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스 멀티 유저라 그러죠. 유튜브에 영상을 네이버나 카카오 TV에 올리게 되면 네이버 TV의 컨텐츠를 이렇게 늘리는 것도 용이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린 컨텐츠를 네이버 TV에 올리지 네이버 TV 전용으로 컨텐츠를 생성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나 트래픽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동일한 영상을 광고가 붙지 않는 네이버 TV에 컨텐츠를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유튜브에 온전히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트래픽이 이 부분은 광고 수익이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트래픽이 네이버로 분산이 된다는 거죠. 물론 많이 분산 안 되겠지만 유튜브에 온전히 몰릴 수 있는 트래픽이 10%건 또는 20%건 네이버로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TV를 운영했을 때 좋은 경우가 있고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좋은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 TV에도 그렇고 광고 수익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검색을 해서 나의 컨텐츠가 노출되는 걸 원한다 라고 하면 네이버 TV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TV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광고 수익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여러분들이 네이버 TV에도 올리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튜브에서 몰리는 트래픽이 네이버로 분산이 될 겁니다. 즉 유튜브에서 확보할 수 있는 광고 수익과 그런 시청 시간을 네이버로 분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진 않고요. 그런데 더욱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이버 TV의 광고는 언제 어느 순간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이버 TV에서 만약에 운이 좋아서 광고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광고가 유튜브처럼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광고는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열심히 네이버 TV에 컨텐츠를 올렸는데 네이버 TV에서 광고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네이버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왜? 내가 온전한 시간을 투입해서 네이버 TV에 나의 소중한 컨텐츠를 무료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크리에이터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네이버만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네이버 TV를 운영했을 때 좋은 경우와 안 좋은 경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는 광고 수익에 일절 관심이 없고 오로지 검색이 됐을 때 내 컨텐츠가 노출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네이버 TV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네이버 TV는 안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TV가 지금 보여준 행보는 간단합니다. 일반 개인 크리에이터들을 인플루언서로 끌어올리는 데 전혀 관심이 없고요. 기본 이제 공중파나 그런 이제 케이블 또는 그런 이제 방송 매체에 그런 이제 영상들을 재활용해서 컨텐츠화 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일반 개인들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네이버 TV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된 개인 크리에이터를 보셨나요? 아마도 추측컨대 저는 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태계에서는 그러한 이제 스타성 인플루언서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로지 유튜브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만 맞춤 영상, 추천 영상을 띄워주기 때문에 구독자가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을 확보하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이버 TV 로직에서는 네이버 TV와 같은 폐쇄적인 로직에서는 절대로 넣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튜브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 같습니다. 각종 이제 지표들이 그러한 부분을 입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빠른 손절매는 주식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고 수익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사업체 홍보만 원한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TV를 검토하시고 운영을 하심이 맞고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빠른 손절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튜브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영상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창업,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편하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